세상 사람들은 모두 남에게 말하지 못하며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의 위치를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저도 몰라요 씨. 그런 식으로 각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세상에서 임무 성공률 거즘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 연기력 최소 민식이 형, 민식이냐? 변장술 최소 궤도키드, 그런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의 코드네임은 황혼. 황혼은 현재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서국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동국으로 나뉘어 분단된 나라의 서국 쪽 스파이입니다.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정보전으로 전쟁을 승리하는 시대. 그 시대에서 그는 변장술의 귀재로 그 어떤 인물로든 변장하며 정보를 캐내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마음을 준 척 연기했던 여자와도 금세 헤어지는 임무에 미친 스파이로서 에이전트들에게는 바이블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는 스파이로서 이름도 나이도 모두 버리고 일반인과 같은 행복은 과거 신분증과 함께 곱게 접어 하늘 위로 날려버린 뒷골목의 어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번 임무가 하달되고, 이번 임무는 국가통일당 총재 도노반 데스몬드를 감시하는 것. 그러기 위해 그는 そのためにまず結婚して子供をこさえろ 명절날 넌 결혼 안 하니? 같은 부모님 잔소리도 아니고 애기? 이런 지령이 떨어진 이유는 데스몬드라는 자가 운둔형 찐따 히키코모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는 조심성이 많은 건지 공공연한 자리에는 잘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얼굴을 비추는 자리가 아들이 다니고 있는 이든 칼리지라는 학교에서 열리는 친목회 뿐이었습니다. 그런 얼굴 보기 힘든 전설의 포켓몬 때문에 일주일 만에 자식을 만들라는 상층부, 토끼도 애 낳는데 한 달 걸리는데 일주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지령이지만 그는 스파이, 활약상이 매스컴을 타지도 않고 다크나이트처럼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지만 그와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이 분단된 나라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진다면 그는 황혼으로서 아이의 아버지든 뭐든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황혼, 아니 로이드 포저는 정신과 의사라는 신분으로 컨셉을 잡고 먼저 집을 알아본 뒤 곧바로 고아원에 갑니다. 고아원은 문짝부터 날아간 지금 당장 그 아래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모습의 고아원이지만 애만 구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 로이드는 고아원 안쪽을 둘러보고 그때 눈에 띄는 한 여자아이. 그녀의 이름은 아냐. 소녀는 초능력자입니다. 아냐는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로 로이드의 마음을 읽으며 간택받기 위해 로이드가 원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캐치하며 말하고 쌉쌉 어려운 낱말풀이도 해버리는 나루토 중급 닌자 시험은 발로 풀어도 통과할 것 같은 초능력을 보여주며 포저가에 입양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지만 형성된 아버지와 딸 로이드는 아냐의 신분증 위조를 위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분홍색 코알라 때문에 같이 나온 포저 부녀. 황후는 세상 진지하게 다정한 아버지 로이드로서 민식형급 메소드 연기를 하려 하지만 정형되지 않은 아이인 아냐는 탱탱볼 마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없으면 생각보다 빡대가리였습니다. 그럼 빡대가리를 보고 지금이라도 애기를 바꿔야 하나 생각하는 로이드. 그리고 그 마음을 읽고 길 한복판에서 아냐 버리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며 일 시작하기 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느그로이드 이미지도 심을 뻔합니다. 그런 일을 겪고 학교 운동장도 못 밟았는데 피곤에 찌들어버린 로이드. 로이드는 당장 서점에서 육아 서적을 구입해 읽으며 풋풋한 싱글 daddy의 모습이 되려고 하지만 갑자기 현타가 시게 왔는지 어차피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끊어질 관계잖아? 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가 갑니다. 다음날 그런 마음가짐으로 애를 잘 돌볼 리 없는 로이드. 로이드는 스카이캐슬급으로 학구열이 장난 아닌 명문학교 입학 때문에 아냐와 공부로 아침부터 실랑이를 하고 서로서로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니 오은영 선생님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둬놓는 로이드였습니다. 로이드는 그 뒤 로이드의 친구이자 정보원인 프랑키에게 가서 아냐의 입학원서와 여러 서류를 받고 아냐가 4번이나 파양됐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아냐는 로이드의 방에서 스파이 도구를 가지고 놀게 되는데 그 덕에 처음에 나왔던 에드거가 무전을 듣고 황혼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 뒤 돌아온 로이드. 하지만 바리게이트의 오차 0.75 보리티콘, 그리고 고요하지만 부자연스러운 집안. 에드거의 부하들이 로이드의 집에 이미 침입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로이드는 부하들을 순식간에 정리하고 아냐를 찾지만 애는 밖에 얼마든지 있어 라는 오은영 선생님 불러야 되는 싹수노란 느그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컷을 전환해서 보이는 에드거. 에드거는 어두운 뒷골목의 보스답게 아동 납치는 기본에 말실수를 한 부하는 망설임 1도 없이 죽여버리는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요라는 단어가 알맞는 인물입니다. 그런 이에게 아냐는 납치되고 로이드는 기습으로 잡혀왔습니다. 변장술, 최소 궤도키드. 그렇게 키드 뺨때기 우리는 변장술로 아냐를 구했지만 스파이로서 너무 대담하게 적진에 진입한 로이드. 거기에 긴장이 풀렸는지 아냐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아냐를 핍박하다가도 우는 아이가 왜 짜증나는지 로이드는 깨닫습니다. 그는 우는 아이를 보면 전쟁터 한가운데서 울던 어린 시절 자신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손을 주지 않고 그저 울 수밖에 없던 무력한 자신이 생각나서, 스파이가 되기 위해 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이 생각나서 그런 감상을 하며 아냐에게 인생은 아름답다고 알려주고 싶은지 얘야 이건 숨바꼭질이야. 이 쪽지를 경찰 아저씨에게 보여주면 너가 이기는 거다 라고 말하며 로이드는 자신이 스파이가 되기를 다짐했던 이유를 생각합니다. 아이가 울지 않는 세계. 그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어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스파이답게 연기 속에서 은밀하게 적들을 해치우고 에드거의 뒤통수에 총을 겨누는 로이드. 로이드는 황혼이라는 이름을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닌 걸 알려주듯 이 소동을 순식간에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냐. 아냐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로이드의 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냐에게 여기 가게 찾아왔는데 망했네 라며 구라를 야무지게 쳐보지만 상대는 초능력자, 그런 거짓말쟁이 아빠인 로이드지만 오늘만큼 로이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 후 아냐는 로이드의 임무의 첫 단추인 이든 칼리지 입학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데 초능력을 쓰면 쉽지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주위에는 선행학습 들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가 공부했던 걸 떠올리며 문제를 푸는 아냐는 가까스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려 털썩 주저앉는 로이드는 스파이보다 어려운 아버지로서의 일을 끝내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집에 와서 로이드로서의 첫 미션을 완수하고 따뜻하게 자기는 개뿔이 필기시험은 통과했지만 면접에서는 예외 없이 엄마까지 3자대면을 해야 되는 통보성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과연 포자가는 면접 전까지 엄마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스파이 패밀리입니다. 스파이 패밀리는 이번 분기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는 서국 최고의 스파이인 아버지 로이드 포저, 초능력자 딸내미 아냐 포저, 그리고 후에 등장하는 뒷세계 암살자 요르 포저, 그리고 후에 나오는 미래를 보는 강아지 본드 포저까지 이런 112, 911, 오은영쌤 등 있는 거 없는 거 끌고 와서 어떻게든 잡아가야 하는 코난급 킬링머신 패밀리들이 각자의 임무를 위해 계산적으로 가족을 형성해 화목한 가정을 연기하며 살아가다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 애틋함이 생기는 첩보물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단연컨대 22년도 2분기의 애니 중에 가장 주목받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애니의 원작 만화는 애니화가 되기 전에 이미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인기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1000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도 영화가 1000만 나오면 대히트작이고 포켓몬빵이 40일 만에 10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난리도 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0만이라는 단위는 대박 히트친 거고 건당 1000만이면 드래곤볼급 우주명작으로 칭송받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엄청난 지표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1000만 부를 넘은 만화지만 개인적으로 이 만화는 다른 작품들과 조금 다르게 재밌었는데요. 그러니 오늘은 그걸 한번 오늘은 떠들어 볼게요. 우선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매력적입니다. 로이드와 요르의 비주얼만 봐도 얼굴 맛집인데 거기에 아냐의 매력 터지는 표정 같은 요소로 귀여움이 더해지니 캐릭터 비주얼만 보면 얼굴 코스요일입니다. 근데 유명한데 캐릭터만 괜찮으면 흔히 말하는 캐릭터를 내세운 미소녀물 아재 요촉주 씁니까? 할 만한 세대부터 이어져온 미소녀 애니들이 떠오르지만 이 애니의 재밌는 점은 단순 캐릭터뿐만이 아닌 작품의 배경도 한몫합니다. 이 만화가 모티브로 삼은 건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 근현대사 파트에서 배웠던 베를린 장벽이 있던 시절 동독과 서독입니다. 그래서 아냐는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나 실험체로서 살아갔고 로이드는 현실과 대조해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전쟁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올 포저가의 엄마인 요르는 가난한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청부업자의 길을 걷는 여자죠. 거기 앞서 말했듯 아냐는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 부부가 서로 비밀을 감출 때도 아냐만큼은 아빠가 스파이고 엄마가 청부업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헌데 아직은 어린애라 스파이, 암살자 하면 꿀잼이라는 기적의 알고리즘으로 아빠이를 도와주려고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그리고 맨날 결론은 세계는 평화로워졌다의 비둘기급 평화 엔딩이지만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라고 마카오인가 조마가 말했듯이 겨우 그런 작전으로 세계가 평화로워질 리가 없죠. 이처럼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여주는 전쟁 같은 암울한 세계관이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은 완급 조절을 잘해서 우스꽝스럽지도 않고 너무 진지하지도 않은 느낌을 주고 매력적인 캐릭터들 특히 아냐가 보여주는 썩소는 병맛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의 임무 같은 에피소드가 나오면 폭탄 테러, 암살 같은 사뭇 진지한 에피소드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포저 패밀리의 화목하고 유쾌한 일상에 애들 자체가 어디 부딪혔는지 정체를 탄론할 만하면 개빡센 헛다리를 짚으며 섀도우 복싱을 오지게 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자아내 무거운 배경과 달리 가볍게 즐길만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에 그지 같은 서비스 씬의 모해 요소도 없어서 대부분 제 구독자들은 옛날 투니버스 시절 추억의 만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이 만화는 단순 킬링타임으로도 추천드릴 만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첩보 활극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스파이 패밀리 강추드리면서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